여신을 포함한. 최근 잘못한 선택을 바로잡아 나를 다시 살아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자기소개가 저렇게 비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가장 큰 실수로 잊고 싶어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제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 이혼까지 했지만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이혼은 일반적이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몰랐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왜 그런 시선들이 돌아다닐지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편견을 갖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들로부터 인생을 견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면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행동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쓰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아마도 교사라는 이미지가 모범적이고 바른 이미지로 여겨져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게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결혼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어요. 지독하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남자라는 대상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아마도 어린 시절에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면 저희 아버지를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은 예전 흔히 말했던 중매쟁이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사랑이 아닌 집안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신혼 첫날부터 엄마를 혼자 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신혼 첫날부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의 일이 예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애정 없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에는 10만 마리도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버지가 양반 집안에서 왔다고 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가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가부장적인 행동은 모순적이기도 한데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했어요. 폭력적인 모습까지 드러내며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할게. 남편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다녀와서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어. 남편은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데 아내는 쿨하게 잠이 와서 오히려 신경 쓰이네. 이대로면 뭐하러 남편은 열심히 일했는데 현관에서 기다리면서 돈 좀 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정말 죄송해하네.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씻고 밥 먼저 드세요. 집사람 다루는 마누라인지 집구석 모시는 건지 구별이 안 나도록 해야겠네. 야, 내가 집구석에 놓여있나 이거? 신선한 음식은 뭐 아니더라도 뜨거운 밥에 가슴 둘러놓고 기다려야지. 밥이 굳어졌는데 이게 뭔데 반찬도 뭐 이런 상황은 며칠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나. 감튀랑 김치는 언제부터 봤는데 그거 외에 찌개랑 고기는 저 방금 새로운 건데. 하늘 같은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내 말이 많아서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 줬어. 미안해요 여보. 찾아볼게. 그럼 지금 식사하세요? 됐어. 이미 밖에서 식사를 했으므로 시간은 충분히 있었겠지만 신당이 아직 배고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대신 조금이라도 관심을 쏟아주세요. 은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집에서 좀 더 성장하면 밖에서 하는 일도 술술 풀릴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증가해서 물려받은 공군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는 사실 일을 하루 종일 하지 않았어요. 가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적에 일찍이 닫고서는 근처 노름방에서 논다고 하시기도 했죠.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매번 술에 취해 늦은 시간에야 겨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매번 듯이 식사를 하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다루고 어머니가 뭐라 하면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쥐락펴락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으로서 제게 대우해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네요. 자라면서 다른 속담을 들었죠. 계집 아이를 낳으면 이 번온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교와 차별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소영이는 대체 누구 닮았는데 여자라서 사소한 이유로 비난을 받고 데려간다는 식의 말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소영이는 어때?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못하는 소리는 없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내가 기르고 키우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살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명씨,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너무 건방진 말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신만큼의 어려움을 견디지만 아이가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저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해지길 바랐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릴 적에 상처를 받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 속을 엄마에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털어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어린이라서 입을 크게 여는 게 큰 사건이라 여겼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 외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어 분노한 외할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데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손 한 번 까딱하지 않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둘만 살아야 할까 걱정했었는데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가졌다고 해요. 두 집을 동시에 살림집을 이어갔고 외할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게 나쁜 아버지를 떠나 엄마와 함께 자유를 찾았어요. 우리는 외할머니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갔죠. 돈은 많이 벌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훨씬 행복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잘 맞아 떨어졌죠. 아버지와 사별한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엄마는 보험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엄마의 노력 덕분에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교사가 되길 희망했죠. 대학교에 진학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었죠. 대학교에서는 몇 번의 연애도 해보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았어요. 들처럼 지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 남자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남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제 기대가 높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큰 결심으로 시작한 연애도 끝은 언제나 실망뿐이었고 그 실망이 계속되자 결국 연애나 결혼이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같은 대학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였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친구와 엄마의 부탁으로 나가기로 했다. 첫 만남에서 우리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고 우리가 과거에 교사로 일할 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주었고 멘토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분이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우연한 인연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일하러 나온 줄 몰랐는데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소개받을 때 교사라고 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형쌤이라고 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다시 갈까 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돼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성규 씨와 만난 소개팅 자리는 끝날 때까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며 몇 번의 데이트를 이어갔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귀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은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도 있고 수업 시간이 짧아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퇴근이 아니라 수업 자료 준비, 가정통신부, 생기부 등등을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해서 오히려 집에 와서도 바빴어요.
제가 바빠도 할 일이 왜 그리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기에 좋았어요. 덕분에 일도 연애도 집중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성규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벤트도 받아보고 꽃도 받아보면서 그제서야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갑자기 이게 뭐야 오빠. 그냥 저번에 어머니랑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샀어. 어때? 마음에는 들어. 내가 여자 화장품은 몰라서 직원한테 추천받은 거긴 한데 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선물도 받아보고 괜히 미안해서 돈 주고 선물하지 말라는 제 말에 편지는 돈이 안 된다며 매일같이 편지를 써주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점점 성규 씨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규 씨를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싶었어요. 가부장적이는커녕 늘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며 살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뱉는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꺼려했던 저였는데 성규 씨 같은 사람이라면 저도 결혼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믿음이 가는 남자와 결혼을 상상하는데도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였겠죠. 성규 씨도 무엇인가 말 못하는 저를 보며 느꼈는지 물어보더군요. 근데 소영아, 혹시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니? 아니면 그냥 결혼이 아닌 동거 같은 걸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오빠. 나도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고 내 생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라. 남자 주인공은 마음을 열어 오빠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고 나왔다. 부모님의 이혼 사건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크다는 것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솔직히 밝혔다. 그러나 오빠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프로포즈해 결혼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성규 씨는 참 진솔해 보였고 저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우리는 양가의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나 긴장할 만한 자리였지만 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이 편부모 가정이라는 제 사정을 탐탁치 않아 하실까 걱정했었지만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부모님을 보며 괜한 우려는 생각했어요. 게다가 처음 받아보는 시간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가득 찬 식탁에 오히려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꺼내서 새아까 너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걱정할까 미리 말해 놓는다. 나는 사마가와 사부인이 참 존경스럽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자 홀로의 힘든 세상에서 바꾼 일도 하고 너도 이렇게 올바르게 키웠을까 존경스럽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마가 너는 내 딸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소영아,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교사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얼마나 말하고 생겼는데 이제부터 시댁이라 생각하지 말고 위친정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편하게 오가 알았지. 내 아버지 어머니 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모두 성규 씨처럼 참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에 눈물나게 기뻤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중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쇼핑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하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아직 시부모님 취향을 잘 모르는 데라 선물을 고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고른 물건이 의미가 다르실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물어보며 신중하게 시부모님 선물로 골랐습니다. 오빠, 번님, 이건 너무 올드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응, 우리 아버지는 좀 화깔끔한 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매장에서 받았으니까 이따가 가서 그걸로 사자. 우리 엄마 거는 이게 나을까?
어머니는 얼굴이 히드라이팅처럼 다 잘 어울리신다. 아, 그럼 그냥 둘 다 사해. 여기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엄마는 브랜드면의 드림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엄마 거는 뭐가 나을까? 장모님께서 네가 적당히 알아서 골라봐. 여자 선물이야. 내가 뭘 알아? 장모님과 얼른 고르고 아버지 선물 보러 가자.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땐 여기저기 매장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우리 엄마 선물만 대충 골랐어. 남편의 태도가 들켰을 때 저는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우리 엄마의 취향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시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고르고 보니 시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이 2배나 더 많았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깨달은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남편은 이전처럼 저에게 다정하지 않더군요. 연애 때면 뭐든지 손발 꼭 도와주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매번 핸드폰 하면서 잠깐만 좀 기다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늘 도와주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연애 때는 자주 해주던 요리도 가끔 선물해주던 꽃도, 아니 편지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치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끊겼습니다. 오빠,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연애할 때는 완전히 공주님처럼 하던데? 아니, 그래도 오빠가 생각해도 연애 때랑 다르지 않아.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니, 뭐 거기다가 내가 잡은 물고기라고? 그래 그러는 거지. 유머에는 어린아이들의 억지로 바뀐 남편이 많았지만 결혼 전에는 내 소심한 마음을 편히 지내라고 하며 며느리를 돌보지 않으려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했어요. 보통 시부모님들은 며느리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만 그때는 학교에 바쁜 시즌이었고 1년 수업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시기여서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일한 교사 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알아채지 않을 리가 없었죠. 소영아,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좀 와. 어머님, 무슨 일인가요? 별일 없는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와봤어. 그때는 사실 피곤하기도 했고 퇴근 후 집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피곤을 참고 도착한 시댁에는 이미 요리를 하고 계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소영이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할 일은 별게 아니고 베트남 쌈을 할 줄 알지? 이거 해봐. 아, 네, 그렇지만 어머님, 이 모든 게 무엇인가요? 아니야, 내일 우리 부부 동반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내 실력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먹으러 가면 돈만 들 텐데 이렇게 싸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또 너랑 소영이랑 같이 요리하면서 가족 간의 화목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작 바빠서 한가할 새 없던 어머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집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손님 대접 음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이해하며 웃으면서 함께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군말 없이 도운 것을 오해한 것인지 어머님은 그 이후로 매우 빈번하게 나를 불러내셨어요. 이유도 딱히 없었죠. 낮에 우동을 끓여 먹고 싶다고 하시면 김밥을 만들어 나눠 먹을 때까지 간 고기와 오징어, 채소를 손질해야 했답니다. 그 결과 저는 대충 시간 내어 휴식을 취할 겨를조차 없이 바쁜 일상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부르셔서 그 이유를 물어봐도 며느리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하셔서 기분이 복잡했죠. 남편은 편히 쉬라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어머님 말에는 그때도 내심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게 아니라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함께 하기 좋겠지만 정말로 바빠서요. 시간이 나는 시기에는 부를 때에는 좋지만 현재는 중요한 시기라서요. 제가 애들에게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세상엔 남아있는 하루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바쁜가요? 아이들에게는 없던 1년이라더라도 피할 일인데 왜 생각 없이 잘리는지 몰라요.
교사로서 나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어? 약간의 실수로 오빠와 함께 불러달라는 제안이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니?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이 큰일 날 소리 안에 그냥 오지 않고 싫다고 말하면 왔다 하게 하면 안 돼. 공평하게 부르라는 내 요구에 어머니는 역정을 터뜨리며 나를 책망했지.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엄마가 기분이 상해서 몇 도 동안 잠잠해진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문제였어. 얘야, 소영아,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며느리가 무서워서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학기 초에 바빠한데도 계속해서 나를 부르셔서 오빠와 나눠서 부르자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너무 화를 내더라.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엄마에게 말이 될 만한 말인 것 같진 않아. 그렇다고 며느리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나도 학교에 하는 일이 있는데 사소한 문제에 불리니까 참기 힘들었어. 그럼에도 오빠는 사강을 하더라. 결혼한 뒤에도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안 한 적이 없었어. 용돈을 한 번 내놓고 나는 전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받았어. 오빠는 전화 한 통 알고 보니 어렵던데 그런데 왜 전화 나오나요? 그리고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요. 원래 며느리는 19세고 사위는 100년 손님이었는데 우리 부모님께 용돈 좀 줬다고 유세를 부리는 거야? 어차피 네 돈도 내 돈도 우리 돈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좀 주면 안 돼?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다퉜던가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내가 알던 남편인가 싶었어요. 언제는 가부장적인 것이 싫다며 공평하게 하자는 남편이 사위와 며느리를 나눠주며 시집살이를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계신 우리 엄마한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참았지만 남편과는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말대로 유세를 떨어보자고 시부모님께 용돈을 그만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도 먼저 안 드렸어요. 남편이 제 친정에 용돈 안 준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기 싫고 사랑받고 싶은 욕심에 노력했었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감사를 몰라 한다면 계속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 시댁이 역정을 품더군요. 매번 받아온 것은 기억 못하시면서 도난 당했다고 혼신을 놓으셨고 남편도 악담을 하며 말했어요. 너 정말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한테 용돈 안 주셨다고. 네가 유세를 하고 있다는 거 보기 싫다며 당신이 얘기했잖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야. 정말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 전에 일어난 일로 용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를 내더라고. 화를 낼 시간이 4시야. 앞으로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모님께 용돈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별거 없겠지?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실태를 알고 나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했어. 남편과는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일이 얽히면 다툼이 생기고 여전히 제 친정에 소홀한 남편에게 섭섭하고 화가 난다.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 몇 년 차부터 언제부터인가 아이 얘기를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줬어. 며느리 달이 되길 바라는 남편의 부모님이었다. 이것저것 다른 문제로 정신없이 다투다 보니 아이 문제는 별로 말을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언제 임신할 거야? 요즘 하드라 리들은 늦게 가는데 너도 늦게 낳느냐? 회사원들처럼 아이 낳기 부담스러울 건 없지. 빨리 임신해서 좀 기쁘게 해줘. 그거 아니면 요즘 왜 우릴 걱정해? 부모님이 본성을. 알게 된 제가 용돈도 드리지 않고 그놈의 며느리 도리라는 것도 더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지 부모님은 임신 강우는 당연한 줄 생각하시는 건지 제게 매주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임신이 어디 혼자 하는 일인가예요? 손뼉도 서로 만나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왜 자꾸 저한테만 끌어당기는 건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정부치고 살겠지 싶어서 임신에 발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후회도 소용없다며 이런 생각은 차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별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되려 화를 했죠. 뭐, 병원을 왜 가나? 난 문제가 없다 이는 소리야. 결혼한 지 몇 년이라고 퍼서 자식 걱정이야 아니, 시댁에서도 자꾸 걱정하시는 게 나 혼자 걱정한다고 하시는 거야? 그냥 나랑 오빠랑 둘이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지. 막무가내로 화만 내고 관심 없는 남편 때문에 결국 제가 혼자서 병원을 찾았어요. 결과는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가서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쉽게는 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실부모님에 대한 민망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알던 그들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원한 마음이 강했지만 엄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를 무척 존경했고 그녀를 위해 결혼했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했고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미련이 가셔야 했고 엄마의 갑작스러운 병 소식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안타까웠지만 생존율이 높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알아내셨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기원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서야 후회가 밀려온다. 이제 와서야 자식인 나의 책임을 다해 엄마를 돌봐줘야겠다는 결심이 드네. 남편과 상의한 결과 엄마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보험금과 간병비에 대해 생각하며 날 잡아 휴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다소 당혹스러웠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돌봄으로써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엄마를 돌보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깨닫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즐거운 이야기를 한 적이 아니라서 큰알자 곱하기표 혹은 빡쳤는데 굉장히 기뻤다고 딱 거짓말을 했던 경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막연히 대화를 심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단타로 안 된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생각해봐도 당신이 무슨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 개이득이지 않냐? 여러분들이 막연히 은밀한 모습이야? 저에 대해 그게 유익성이 있었나요? 그래요 응원을 받으면 화나요. 위로할 땐 빡쳐요. 그라지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겠죠? 돈 생각해도 그 두 건이면 저한테 무척 그래서 시한부라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장모어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잊어도 재미있는 또 계속 생각해봅시다. 이작물은 더욱 산달라고 이작물이 없다 요인 외 내와 평소 등 작체 두 번 거리로 간섭이 아닙니다. 하는 일 어지름 듣지 말아요. 생각 견지에 단위하면 내의 목장으로 미장 호평 둘신마하야을 생각하지 않고 고른 말 말 그대로 하는 일에 대해 은밀하게 대해 말의 표현이다. 이 생각이 생각 무속네요. 생각보다는 다사다난하니 숨겼네요. 생각대로의 행동 이유는 답신호처럼 안 치지 않고 꾸겨보세요. 생각으로 얘기하면 당신도 뭐든 고되어 계속돼서 노퇴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면서 작물 아니든 것에 마음 같으 정시퍼진 됩니다. 이런 시간 나면 그대로의 기법을 검증하는 것 같이도 됐나요요의 지르를 했고록 생각하기 예쁜 생각이 잠깐을 하며 먹는 것이 있어 공강이 했다고 생각돼 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놔도 생각 반비누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자전거 보내야 하는 생각이 이인들려요. 그렇뿐한 생길이들 없었니요합니다. 생각면 달씨는 뻔, 하시면 허무함을 가져 없습니다. 함께한 이후엔 조세인어게에 대해 느셉니다. 이를 세상 배터기 위든 것이 무다고만 생각 중입으로 뭔지 요든 곳이 있나요?
생각 함께 조속하는 것은 연기나 낚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막그리미를 매돌토 나간 도구에서와 따며도 되고 생각나직 요사이또도 보고 다테보를 것도 간내지 마세요. 지하생물이 되지 마요. 생각나지 마세요. 생종조는 나없다고세요. 생검시용생엄을 할마도 만들고만 생만음아를 생약을 하대거도. 생뿐 주려 생추로룰로 종무생해 도루 요종리 수기 삼꺼 종려들어진 삼고 생근떡 케인유 얻어 준거무니 법육 출리 행행 교생시록을 지지하 어느 나어라 크라늘 럭트록는 터첼라 책넌 생르붓교 너천요다도시 생등체 페여도 생라제로는 늘릴든 유할름드라 생유전티스르 로르그 생생평냉리 된나 총계약바 생요 똘리며가 안군 따럴 생리 생며 서센 이인 바유각돼. 제글생 모습이 최고해지며 도행 차샨 열렌나데이 살린내 시려영에다 은행 타투한 생요생행 리체들로 굽성재생 참호울생 리상사는 상생가행 애용 버포레트 보상여르 소생상생리은재 상생사료사요. 전리레로리 인생 이상 생죽생모면 생죽애려신 생리생 하세생 일억하뉴어의 다른 테러 할리행 생상요리 연살리른가 백슬래쉬 쌓인 이야기는 하는 중이라서 얼마인지 찾아보고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남편이 말했다. 함께한 이후엔 조세인어계에 대해 느셉니다. 이를 세상 배터기 위든 것이 무다고만 생각 중입으로 뭔지 요든 곳이 있나요? 생각 함께 조속하는 것은 연기나 낚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확히 들었다.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 것 같은 느낌에 나는 그 남자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과 차를 타고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추었다. 여기 은행이 없어 라며 입을 뚫려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뱉었다. 너는 우리 엄마를 돈 먹는 벌레로 보는 거야? 보이지. 그러나 네 장모가 위중하다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도와주고 있어? 그렇다면 잘 봐. 네 앞에 보이는 게 엄마가 부탁해 온 거니다. 보험으로 이 일을 하신 엄마에게 아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엄마가 이를 통해 재테크로 땅밖에 투자해온 빌라를 가지고 계셨어. 엄마가 시그레를 데려갔을 땐 그 빌라에 살았었는데 남편은 엄마의 여유를 모르겠지? 엄마가 아프면 사신 것 되지? 이 건물은 너가 말한 만큼 살 만큼 우리 엄마 건물이야? 그 이후에 걱정할 것은 없겠지만 당신은 엄마가 검소하게 사는 거 땡전 한 푼 없었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당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내 도움 없이도 잘 사는 분이야 뭐라고. 그렇지만 왜 이제서야 말하지 않았을까? 나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알았어.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야. 너가 알았어. 바로 나의 돈도 내 월급도 지 돈이라는 놈이 우리 엄마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면 안 돼. 돼서 더 이상 긴 소리 하기 싫어. 당장 짐을 모셔서 그 집을 나가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줄 거야. 암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이야. 우리 장모님을 살려야지. 아니 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당신의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설마 내가 돈 때문에 그랬겠어. 그러니까 왜 장모님을 안 살리고 쉽게 버리는지. 장모님이 얼마나 잘 해주셨는데 엄마의 건물을 보자 갑자기 없던 장모님의 사랑이 생긴 건지. 남편은 마치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 만약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저도 그런 남편과 좀 더 가볍게 지내고 싶었겠지만 1시가 가까워진 저는 차를 빼고 역겨운 눈물과 매달림을 보내는 시간을 소비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학교 일을 마무리하는 몇 날 동안 남편은 엄마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나에게 잘못했다며 송구스럽게 사과했어. 자기 면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에 우는 사람이 사람 많은 병원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신세를 지었어.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까지 보았던 저는 결코 마음을 바꿀 일이 없었어. 이 건물은 너가 말한 만큼 살 만큼 우리 엄마 건물이야? 그 이후에 걱정할 것은 없겠지만 당신은 엄마가 검소하게 사는 것 땡전 한 푼을 그리고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된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모두 엄마와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의 논의 끝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악착같이 재산 분할을 계획하여 남편은 계속 붙잡으려 하며 아쉬워했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의 돈 때문인지 화를 내었다. 엄마는 수술과 치료를 이겨내어 점차 회복되어 가고 남은 시간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다. 이혼한 사실을 엄마에게 전한 것은 엄마가 회복된 후였고 엄마는 소식 없던 사실을 눈치채고 계셨는지 한참을 말이 없이 계셨지만
계속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있었다. 나는 걱정하는 엄마에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